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의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은 이집트, 인도, 중국 문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이집트 문명은요, 기원전 3000년경 전 나일강 유역에서 비옥한 토지로 형성된 이 평야 지역을 중심으로 발달했습니다. 그런데 이집트 지역 중심은요, 주변에 사막과 그리고 이 지중해 바다를 있기 때문에 폐쇄적인 지역이 되겠죠. 그러다 보니까 오랫동안 통일 국가를 유지할 수 있었고요. 강력한 통일 제국으로 발전하게 됩니다. 그리고 이 지역 사람들은 청동기와 그리고 상형 문자를 사용을 하게 됐고요. 주변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교역이 활발했습니다. 아까 폐쇄적인 지역이라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랫동안 외세의 침입을 받지 않고 강력한 통일 제국을 만들 수 있었거든요. 그러니까 외세의 침입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안정적인 문명이 발달될 수 있었죠. 그래서 현재도 안정적이니까 죽고 나서도 안정적인 그런 사후세계를 꿈꿨는데 그러다 보니까 현세도 중요하지만 내세를 중요시 여깁니다. 그래서 영혼이 부활될 수 있게 만든 육체, 미라를 만들고 죽은 자를 위한 책, 바로 사자의 서를 만들면서 사후세계에 대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고요. 그리고 신을 최고로 섬겼는데 그 중에 태양신을 최고로 섬겼습니다. 그래서 신을 대리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리를 가진 사람을 파라오라고 부르고요. 이 사람이 정치를 담당하는데 이를 우리는 신권 정치라고 합니다. 그래서 왕권이 굉장히 크고 그리고 상징적이었고요. 그리고 사후세계를 믿었기 때문에 그 왕이 죽었을 때 피라미드와 스핑크스를 세우면서 그거를 깃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최대 규모의 신전이었던 카르나크 신전 역시 번영했던 도시의 모습을 볼 수 있고 거기서 상형 문자 그리고 이런 건축물을 지을 수 있을 만큼의 천문학과 수학의 발달했구나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번에는 인도 문명으로 가보겠습니다. 인도 문명은 기원전 2500년경 인더스강 유역에 발달된 문명입니다. 드라비다인에 의해서 문명이 발달됐는데요. 여기서 발달된 건 하라파, 모헨조다로와 같은 계획도시를 볼 수 있었고 그리고 상형 문자를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그런데 기원전 1500년경 중앙아시아의 유목민이었던 아리아인들이 남쪽으로 내려왔죠. 그래서 인더스강 유역으로 내려오게 되고요. 이 아리아인들이 1000년경 전에는 겐지스강 유역으로 다시 진출을 합니다. 그런데 이때는 청동기가 아니라 조금 더 강력한 무기였던 철기 무기와 농기구를 사용하면서 더 크고 튼튼한 철제를 사용하게 되었죠. 그래서 이 아리아인들이요. 원래 있던 이 원주민들을 지배하고 통치하기 위해 사용했던 신분제도가 등장하는데 이 신분제도가 바로 카스트 제도입니다. 그래서 아리아인이 원래 있던 원주민을 지배하기 위해 만든 신분제다라고 기억하시고요. 이 카스트 제도는 크게 4개의 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가장 위에 있는 계층이 브라만 계층입니다. 이 브라만은 성직자를 중심으로 이루고요. 두 번째는 크샤트리아, 왕족들이고요. 세 번째는 바이샤, 평민들이고요. 마지막은 수드라입니다. 이 수드라는 노예고요. 브라만과 크샤트리아는 아리아인들이 바이샤까지 아리아인들이 주로 있고요. 수드라들은 바로 원래 있던 원주민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카스트에도 속하지 못한 계층이 있는데 바로 불가촉 천민이라고 부르는 계층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. 이 카스트 제도의 가장 위에 있던 사람들이 브라만이었고 이 브라만은요. 브라만 교회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브라만이라고 합니다. 그만큼 종교적인 권위가 굉장히 있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는 중국 문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중국 문명은 기원전 2500년경
황허강 유역에서 발달된 문명이고요. 이 중국 문명의 왕조는 크게 우리 상왕조로 시작됩니다. 상왕조는요, 우리 황허강 유역의 은허 유적지를 통해서 이 왕조가 존재했구나를 알 수 있는데 매우 발달된 청동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고, 그리고 당시에 점을 쳤는데요. 이 점을 친 내용을 솥뼈나 거북이 등껍질에 기록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를 우리는 갑골문이라고 합니다. 이 갑골문은 현재 한자의 기원이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. 그만큼 왕이 정치와 종교를 모두 주관한 신권 정치가 발달되어 있었고요. 이 상왕조는 결국 기원전 1000년경 주왕조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이 주왕조는 영토를 훨씬 더 확장하게 됩니다. 그래서 영토가 굉장히 넓어졌는데요. 이 넓은 영토를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해 만든 제도가 등장하는데 바로 이게 봉건제입니다. 이 봉건제는요, 도읍지는 왕이 다스리고요. 나머지 지역은 왕 주변에 있던 왕족, 친척들 또는 왕이 믿을 수 있는 공신들을 제후로 삼아서 그 사람들에게 다스리게 합니다. 그럼 제후는 왕에게 세금을 바치고요. 특산물을 바치고 나중에 위급했을 때 군대를 동원할 의무를 가집니다. 그런데 점차 시기가 흘러가면서 기원전 8세기 초 되면은요, 이민족들이 침입하게 되고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왕의 권위가 약해지죠. 그 틈새로 제후들은 서로 권력을 다투게 되면서 혼란에 빠지게 되는데요. 그 시기가 바로 춘추 전국시대로 흘러가게 됩니다. 자, 여기까지 오늘의 수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.